오늘 아침 혹시 통장을 확인하고 깊은 한숨부터 나오셨습니까? 옆집 이웃은 나라에서 매달 꼬박꼬박 4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작년에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 몫인데 왜 나는 못 받지? 하고 답답하고 서러우셨을 겁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상담해드리면서 늘 듣는 말씀이 바로 이 기초연금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평생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굳은 일마다 않고 자식들 키워내느라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정작 노후에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니 문턱이 너무 높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번 돈이 발목을 잡는다. 자식이 주는 용돈 몇 푼 때문에 못 받는다며 안타까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제는 더 이상 그 답답하고 억울했던 마음에 사로잡혀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정부기관의 최신 정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확인한 결과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바꿀 만한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기초연금 소득 기준이 완전히 대폭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작년에 안 됐던 분들도 이제는 거의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과거의 탈락 사유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아들, 딸이 조금이라도 용돈을 보태주거나 밭에서 농작물을 팔아 소득이 잡혀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혹은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모른 채 가만히 계시면 매달 40만 원, 1년이면 무려 480만 원, 2년이면 960만 원에 달하는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소중한 내 돈을 고스란히 놓치는 겁니다. 옆집 이웃은 매달 꼬박꼬박 받는 돈을 나만 수백만 원, 아니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손해보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모르는 것이 곧 손해인 세상입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매달 40만 원은 어르신들의 생활비, 병원비, 약값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이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병원 진료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나라에서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재산 상담을 해드리면서 가장 안타깝고 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나라에서 먼저 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다들 조용한 겁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정부 예산안과 관련 복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샅샅이 뜯어보고 내린 결론은 아주 서늘하고도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조용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잠자는 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잠자는 돈이 비단 금융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곳간에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기초연금, 받아야 할 각종 복지 수당이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전체로 보면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어르신이 수백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한두 달만 신청을 안 해도, 아니 절반만 제때 신청을 안 해도 그 돈이 전부 나라 예산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알아서 예산이 절약되고 자기들 업무 부담도 확 줄어드는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르신 돈 받아 가셔야 합니다. 제발 신청 좀 하십시오 하고 사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자기들 일도 줄고 예산도 아낄 수 있다는 신보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정보를 가진 쪽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이득을 보고 정보가 없는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땀 흘려 쌓아 올린 당연한 권리를 눈앞에서 놓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공부하고 소리 내어 내 목 주시오 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저 챙겨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 권리를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돈, 내 권리는 내가 직접 당당하게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큰 돈을 받겠어? 어렵고 복잡해서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고 계십니까? 어르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관공서 문턱 한번 넘으려면 큰맘 먹어야 했던 시절 말입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뒀던 도장 찾느라 온 집안을 다 뒤지고 혹시나 서류 한 장 잘못될까봐, 글씨 하나 틀릴까봐 가슴 졸이면서 돋보기 들고 끙끙댔던 그 시절 말입니다. 창구 직원이 불친절하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기분 상하고 집에 와서도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하셨죠. 하지만 어르신, 2026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세상이 이렇게나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인감도장 찾으러 허리 아프게 서랍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돋보기 쓰고 깨알 같은 글씨랑 씨름하며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기 붙잡고 딱 한마디만 하면 나라가 알아서 서류 다 찾아보고 어르신 몫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통장에 넣어주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세상이 우리 어르신들 편하게 살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작 우리가 이걸 몰라서 옛날처럼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어렵고 복잡한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준비물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머니에 신분증 딱 하나, 그리고 돈 받으실 어르신 본인 통장 계좌번호 적은 쪽지, 딱 이 2개만 챙기십시오. 둘째, 어디로 갈지 정합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 옛날 말로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나가기 힘드시면 전화기를 드십시오. 지역번호 누를 필요도 없이 국번 없이 129만 누르면 바로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할지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창구에 가서 또는 전화기에 대고 딱 이렇게만 말씀하십시오. 2026년에 기초연금 기준 바뀌었다고 해서 신청하러 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담당자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안 챙겨주는 우리 목,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아주 간단하게 찾아올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상담해드리면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바로 몰라서 못 받는 내 돈이다. 이 말을 뼈에 새기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우선 준비물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저것 서류를 한 보따리 챙겨가셨다가 도로 들고 오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마음만 급하고 몸만 고생하시는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본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좋고 운전면허증도 좋습니다. 나라에서 이 어르신이 본인이 맞구나 하고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돈 받으실 어르신 본인 통장 계좌번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장 실물을 들고 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괜히 무거운 통장 들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있는 달력 뒷장이나 깨끗한 종이에 은행 이름이랑 계좌번호만 정확하게 볼펜으로 큼지막하게 적어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그리고 계좌번호 적은 종이. 딱 이 2개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준비물이 다 챙겨졌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것도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상황에 맞게 편한 길로 가시면 됩니다. 첫째, 아직 걸음걸이가 짱짱하고 외출이 가능하신 어르신. 이런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도 부르지요.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번호표 뽑고 아무 창구로나 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셔서 복지 담당 창구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바로 그 복지 담당 창구가 우리 어르신들의 돈을 찾아드릴 창구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라 떼인 돈 받으러 가는 겁니다. 둘째, 무릎이 시큰거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외출이 힘드신 어르신. 이런 분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번 없이 119, 129번입니다. 여기가 바로 보건복지상담센터인데 기초연금 같은 나라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괜히 동네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다른 직원이랑 실랑이 할 필요 없이
이 번호로 전화하면 한 번에 전문가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까? 가서 주저리 내 사정 다 설명해야 하나 걱정되시죠?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마법의 문장을 알려드릴 테니 창구에 가서든 전화로든 이 한마디만 정확하게 하십시오. 창구 직원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 기준 바뀌었다고 해서 신청하러 왔습니다. 전화로도 똑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뜻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첫째, 나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통이다. 둘째, 과거에 탈락했지만 이제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셋째, 그래서 나는 오늘 신청할 권리를 행사하러 왔다. 이 의미가 전부 전달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더 이상 딴소리를 못합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작년에는 안 되셨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먼저 치고 나가면 그들은 친절하게 서류를 꺼내서 안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해드린 분 중에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 79세에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아들 내외가 매달 보내주는 용돈 30만 원 때문에 작년에 소득 기준에 딱 걸려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신청할 생각조차 안 하고 나는 나라에서 버린 사람이라고 포기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제발 한번 해보시라고 믿져야 본전이니 딱 129번으로 전화 한 통만 해보시라고 등을 떠밀어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다음날 어르신한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기준이 아주 넉넉하게 바뀌어서 바로 대상자가 됐고 다음 달부터 매달 40만 원 가까운 돈이 통장에 찍힌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제 손을 어찌나 고맙게 잡으시던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도 당연히 100번이라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78의 최막내 어르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드님이 하시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매달 용돈을 조금 받으셨는데 작년에 그것 때문에 소득 기준에 걸려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신청할 생각조차 안 하고 포기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2026년에 기준 바뀌었다는데 나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 하고 물어보셨답니다. 상담원이 너무나 친절하게 어르신 기준이 아주 넉넉해져서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며 바로 신청을 도와주었고 며칠 뒤 다음 달부터 매달 4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확정 통보를 받고 뛸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이 기초연금은 결코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 불쌍해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이 나라의 산업 현장에서 농사짓는 들판에서 자식들 키우는 가정에서 시장 바닥에서 굳은 일마다 않고 피와 땀으로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보상이자 권리입니다. 이 돈은 누가 불쌍해서 주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평생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굶어가며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내신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에 대한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보상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는 몰라서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며 주눅 들거나 손해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맬 게 아니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시니어 생활연구소가 어르신들의 눈과 귀가 되어 잃어버린 권리를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찾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알게 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지금이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단돈 1,000원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이 긴급한 여정에 저 이 소장 그리고 시니어 생활연구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 손 꼭 잡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권리들 지금부터 하나씩 전부 다 찾아오시지요.